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0월 19일 메이저리그 리뷰와 10월 20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경기 클리블랜드와 뉴욕, 클리블랜드 뉴욕과의 경기,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 경기가 있었는데요. 클리블랜드와 뉴욕과의 경기는 저희가 어저께 아직 클리블랜드 선발이 내정이 되지 않아서 프리뷰 엠페이지에 저희가 어제 한 11시쯤에 올렸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뉴욕 클리블랜드 경기 11시 경기쯤에 이제 프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득점 상황에서 양키스 승으로 예상을 했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양키스가 휴식을 하루 더 취했고, 취함으로 인해서 물론 클리블랜드도 휴식을 취했죠. 양키스가 휴식을 하루 더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사실 시베일이 아니라 비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비버가 나왔다면 전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저희는 예상을 했을 터인데, 오늘 보면은 좀 아쉬우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보면은 클리블랜드의 핸지슨 둘째 치고 스테판, 그 다음에 카린척, 그 다음에 클라세가 거의 6이닝, 4이닝, 5이닝 6.1이닝을 던졌어요. 6.1이닝을 던졌어요. 저 3명이요.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항상 언급한 3명이죠. 카린척, 스테판, 클라세. 그럼 3명이 6.1이닝을 던졌으면, 그러면 선발 자원이 2.2이닝만 던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비버의 휴식일이 충분치 않다고 하더라도 3일 휴식이면은 2이닝은 충분히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한 2이닝, 3이닝 정도는 충분히 던지었다면은, 그리고 그 뒤에 카린척과 그 다음에 스테판과 클라세가 이어 던졌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어제 저희 프리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시베일이 1이닝을 버티기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있죠. 불펜이 클리블랜드가 좋다고 하지만 시베일이 1이닝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초반 시베일이 실점을 해버리면 클리블랜드가 경기를 시종일관 끌려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이 현상이 벌어지면서 클리블랜드가 오늘 쫓아가기에는 경기 초반부터 많은 동력을 잃었죠. 그리고 넉넉한 점수 차이를 바탕으로 코르테스가 호투해 주었고, 그래서 양키스가 결국 내일 휴스턴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 경기, 이 경기는 정말 휠러가 너무 잘 던졌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다르비슈도 물론 잘 던졌어요. 다르비슈도 물론 잘 던졌는데,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르비슈의 가장 큰 리스크는 피홈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피홈런 2방 맞으면서 그 피홈런 2방이 결정적으로 승패에 좌우되는 그러한 피홈런 2방이 되었고, 휠러가 워낙 잘 던졌다. 휠러가 워낙 잘 던졌고, 글쎄요, 샌디에고 타자들이 좀 서두르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휠러한테 최대한 많은 공을 던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물론 휠러가 워낙 좋은 구위를 가지고 샌디에고 타자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샌디에고 타자들이 볼카운트가 몰리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경기 초반부터 좀 뭐랄까 좀 서두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초반부터 공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 먹히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휠러한테 이 정도라면은 내일 놀라도 이렇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일 경기는 오늘 경기는 뭐 휠러나 다르비슈나 둘 다 좋은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선발 싸움이 가능했지만 내일 스넬은 글쎄요 얼마나 던져줄지는 가늠이 좀 안 되는데 예, 바로 프리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넬이요 일단 필라델피아전 올 시즌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안 좋았다 치지만 이게 5월 18일과 6월 26일 경기였거든요. 5월 18일 경기 필라델피아 첫 등판이었네요. 3.2이닝 동안 3피안타 3실점. 그 다음에 6월에 5.2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 근데 이 기간 동안은요 스넬이 필라델피아 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게 다 안 좋았어요. 예. 스넬이 정상 구위를 찾기 시작한 게 8월 말부터예요. 예, 이때부터 7월에도 잘 던졌네요. 7월부터군요. 7월 이때부터군요. 예, 이때 7월 초 7월 8월 이때서부터 이제 서서히 본인 구위를 찾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피칭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때 4월, 5월, 6월 이때 던졌던 것은 크게 오늘 등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스넬이 필라델피아 그냥 단순히 스탯만 보고 스넬은 필라델피아에게 좋은 피칭이 아니었어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넬이 오늘 기본적으로 5회 정도까지는 내일이죠. 내일 5회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놀라도 올 시즌 초반에 이렇게 썩 좋은 피칭은 아니었습니다. 놀라 같은 경우는 9월까지도 안 좋았을걸요? 9월은 좋았네요. 8월까지 안 좋았군요. 예, 8월에 안 좋았고 9월부터 좋아졌네요. 예, 9월 2.93, 그 다음에 10월 상당히 좋은 피칭 보여줬어요. 10월에 19.1이닝 동안 무실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놀라도 8월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9월부터 상당히 좋은 피칭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였고 10월에는 거의 완벽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 성적 나쁘지 않아요. 낮 경기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스넬 같은 경우 낮 경기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이게 오늘 경기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 휠러가 아무리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르비슈의 최근 피칭이 좋고 그 다음에 홈 경기이고 그래서 저는 샌디에고가 불펜이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 샌디에고가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전혀 맥을 못 추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 내일 경기 또한 놀라의 공을 샌디에고 타자들이 그렇게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넬은 경기 초반에 한 1, 2실점 정도 할 것 같고요. 놀라 같은 경우는 6이닝 1실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기 후반 충분히 샌디에고도 기회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오늘 타격을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놀라의 최근 피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샌디에고 타자들이 놀라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스넬이 낮 경기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1, 2실점 정도 한다면 결국은 필라델피아가 내일 경기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등판했던 필라델피아의 도밍게스나 알바라도가 놀라가 6회까지만 던져준다면 뒤에
도밍게즈와 알바라도가 충분히 샌디에고 타선을 봉쇄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샌디에고가 필라델피아를 누르려면 놀라를 최대한 많은 공을 던지게 하면서 5회까지만 던지게 한다면 정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득점 예상합니다. 스넬이 뭐 낮 경기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근 9위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 필라델피아의 타격 흐름이 그렇다고 뭐 샌디에고보다 훨씬 좋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필라델피아나 샌디에고나 거의 비슷한 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마운드 싸움에서, 특히나 선발 마운드 싸움에서 놀라가 스넬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저득점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양키와 휴스턴 경기. 결국 타이온이 양키 선발로 나오네요. 양키전 선발로 나오네요. 원래 타이온이 어제 나왔어야 했는데, 어제 나왔어야 했는데 비로 인해서 이제 오늘 등판을 하는데, 정말 웃긴 게, 원래 양키스는 휴스턴과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오클랜드에서 프랭키 몬타스를 사오면서 양키스의 유망주 JP 시어스를 오클랜드로 보냈죠. 정말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휴스턴전만을 위해서. 프랭키 몬타스가 휴스턴전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팀의 유망주 JP 시어스를 보냈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JP 시어스만 있었어도 지금 양키스의 불펜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JP 시어스 같은 경우 최소한 1, 2이닝 정도는 정말로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불펜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던 양키스의 마운드였거든요. 근데 몬타스를 데려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시어스를 보냈는데, 결국 프랭키 몬타스 못 쓰잖아요. 지금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번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뭐 나와봐야 7차전 가면 나올라나? 뭐 하여튼 지금 15일짜리 DL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5일짜리 DL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하여튼 타이온이 사실 휴스턴의 타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죠. 올 시즌 뭐 휴스턴전 방어율도 9.53, 9.53이고, 그다음에 직전 두 경기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불펜 등판이었지만 직전 두 경기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원정 등판 안 좋고, 뭐 지금 타이온이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6월 23일 날 한 차례 휴스턴전 등판했는데 5.2이닝 동안 10피안타 6실점. 뭐 그렇게 썩 좋은 피칭 흐름은 아니었고, 벌랜더 역시 시애틀전에서 올 시즌 처음 6실점 했습니다. 올 시즌 처음 6실점을 한 적이 없어요. 6실점이 한 적이 없는데 시애틀전에서 처음으로 6실점을 하였다. 그것도 홈 등판에서.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번의 어떤 단발적인 부진인지 아니면 저 때부터 이제 증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도 털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벌랜더가 9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륜으로 오늘 던진다고 하더라도 타이온보다는 더 잘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양키스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벌랜더야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오늘 양키스와의 1차전 뭐 중요하죠. 1차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벌랜더가 무난하게 6회까지는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타이온 같은 경우는 5회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양키스가 오늘 경기를 만약에 경기 초반에 한 석점 차 정도로 끌려가게 된다면 6회 이후 7회부터는 경기를 놔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지금 양키스에게 필요로 한 건 전반적으로 마운드에서의 휴식입니다. 불펜 마운드를 최대한 쉬게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불펜 마운드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뭐 만약에 타이트한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뭐 오늘도 결국 페렐타와 홈즈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등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예. 무슨 뭐 페렐타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예. 너무 많이 지금 등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홈즈와 트리비너 역시 지금 제구가 썩 잡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운드에서만큼은 휴스턴이 훨씬 앞서 있다. 네, 휴스턴이 양키스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는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을 하였고, 불펜들이 충분하게 지금 휴식을 휴식을 취한 상황이며, 뭐 언제 등판을 하더라도 뭐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오늘 등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키스보다는 휴스턴이 타격에서는 앞서 있다. 마운드에서는 앞서 있다. 다만 타격 같은 경우는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양키스나 휴스턴이나 타격에서는 비슷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휴스턴에서 가장 타격이 좋은 알바레즈나 구리엘, 그 다음에 브렉만, 뭐 요 정도는 양키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키스 같은 경우도 저지의 타격 폼이 뭐 아주 조금 뭐 미세하게 좀 올라오는 듯은 하지만 결국은 이 두 팀의 싸움은 큰 거 한 방이거든요. 예, 큰 거 한 방. 뭐 얘네들이 휴스턴도 그렇고 양키스도 그렇고 뭐 단타 2개 치고 뭐 도루하고 플라이하고 이런 팀의 색깔이 아니잖아요. 예. 큰 거 한 방이 결국 오늘 경기를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마운드의 상황이나 어떤 타격의 흐름을 본다면 양키스보다는 휴스턴이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저는 이거 휴스턴 마행까지도 봅니다. 예, 휴스턴 마행까지도 보는데, 일단 휴스턴은 정말로 뭐 정규 시즌에서도 그랬지만 정말로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를 이기기는 합니다만 간신히 이겨요. 예, 그런 경기일수록 더 간신히 이깁니다. 그런데 포스트 시즌이니까, 예,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건 뭐 휴스턴이 마인을 해줘야 하는 경기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봅니다. 5회 6회까지 휴스턴이 한 3대1 뭐 한 4대1 정도로 이기고, 6회부터는 양키스가 불펜의 힘을 뺀 상황에서 내일을 기약하는 그러한 마운드 운영을 한다면 뭐 추격조 등이 나오겠고, 그런 그 추격조를 상대로 휴스턴이 점수를 뭐 한두 점 더 뽑아내면서 뭐 쉽게 이기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추격조 나오니까 갑자기 휴스턴의 타격이 식어버린다는 등. 예. 휴스턴은 그래요. 예, 휴스턴은 추격조 나오면은 갑자기 타격이 식어버려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언오버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휴스턴 타격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이라면 이건 오버에 휴스턴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인데, 휴스턴이 좀 앞서는 상황, 그 다음에 좀 여유 있는 상황이다 싶으면 얘네들은 그냥 막 휘둘러 버리거든요. 공 많이 안 보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휴스턴 승이 가장 안전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내일 축감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예, 잠시 뒤에 KT와 키움의 경기 있는데, 어저께 제가 방송했죠. KT 키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둘 다 왕 털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내일 축구 프리뷰도 많이 보고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